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2월 4일 날 토요일 날 있을 129회 산림기술사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이제 원주는 오늘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는데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자, 이제 겨울철에 건강관리 잘하고 얼마 며칠 남지 않은 시험에 대비해서 몸 조절 잘해갖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시험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를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림 예외 지역입니다. 조림 예외 지역 기출문제입니다. 조림 예외 지역을 법률 조항에 있는 네 가지를 다 써야지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를 써야지 답이 나온다. 숫자를 써줘야 답이 나온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안을. 두 번째는 산불이 난 뒤에 자연복구, 인위적인 복구가 있고 자연적인 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복원에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맥락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 되고, 산불에서 자연 복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림 예외 지역 1. 벌채 안에 어린 나무가 1헥타르당, 그러니까 3,000평에 2만 번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드물지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벌채지에서 뭐 낙엽송, 특히 낙엽송 같은 잣나무 같은 뭐 자작나무 같은 이런 대경 목지에서 벌채를 이제 재벌 모두백이 해고 난 다음에 어린 나무가 이렇게 생육하고 있는 거 보면 2만 번 정도 자라지 않죠. 햇빛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어린 나무가 생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1헥타 3,000평의 나무를 이제 모두백이 했는데 2만 번 정도가 어린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조림을 하지 않고도 그냥 잎목을 갖다가 생육해서 그냥 임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취지인데 1헥타에 2만 번 정도의 나무가 자라는 지역은 별로 없죠. 여기 일본에서도 벌채지 안에 어린 나무가 1헥타르당 2만 번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이렇게 1헥타에 2만 번 이런 수치를 반드시 써야 점수가 나옵니다. 2번, 벌채지 안에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류의 어린 나무가 헥타르당 5,000번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3,000평에 5,000번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이것도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참나무류,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이런 참나무류 6가지가 이런 어린 나무가 3,000평 1헥타에 5,000번 정도 자라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제가 34년 동안 산림 분야 일을 했지만은 없습니다. 거의 이런 경우가. 자, 이제 이번에서도 1헥타에 5,000번 정도 자라는 경우 요 수치를 써줘야 됩니다. 3번,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창나무 등 참나무류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 발생이 왕성한 맹화갱신이죠. 맹화 발생이 왕성한 참나무류 그루터기가 1헥타르당 900개 정도 있는데, 그런데도 균열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이런데도 조림 예외 지역이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림 예외 지역에 대한 이런 그 법률안은 다시 좀 개정할 필요가 있죠. 어디 그 현지에 가서 모두백 했는데 1헥타에 2만 번 정도가 어린 나무가 있고, 2번에 참나무류가 5,000번 있고, 3번에 900번 정도의 그루터기가 있고, 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류
벌채지로서 그 안에 움싹 발생, 맹아가 왕성한 참나무 그루터기가 헥타에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유사한 경우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습니다. 홍천군 강원도 홍천군 내면 자운리의 지역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벌채가 이제 모두베기를 했는데 그 대상지가 성숙림이었고, 그리고 또 참나무이기 때문에 표고버섯 자목으로 갖다가 원목을 팔라고, 그리고 저희가 벌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은 또 동원 탄자 이런 데에 탄광 갱목으로 저희가 이제 판매하려고 이제 모두배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대면적 벌채도 가능했을 때니까요. 그때 이제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 가니까 상수리나무, 가천나무 이런 참나무류가 아주 쫙 균일하게 있었죠. 예. 자꾸 이제 표고 자목 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벌채해서 표고 농가 이런 데한테 보급하고, 또 동원 탄자 이런 데 갱목, 탄광국 구축하는데 받침목으로 이렇게 쓰는 그걸 제공하려고 저희가 모두백 했는데, 그런 데는 이제 드물죠. 이렇게 참나무류가 일정하게 있는 데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헥타당 9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4번 벌채자는 어린 나무의 발생 촉진 및 어린 나무와 움싹의 보육 작업 등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건 뭐 그 국이림에서는 모르겠지만 사이림에서 하겠습니까? 나무에 관심도 없고 돈도 없고 면적도 적은데 관심 없죠. 또 국이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채자가 만약에 국이림이다 그러면 산림청 국이림관리소에서 어린 나무의 발생 촉진 및 어린 나무와 움싹 보육 작업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런 위에 1, 2, 3번 대상지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100% 없습니다. 제가 경험 많이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이런 맹아가 발생된 지역에 참나무류가 그루터기가 많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산불 방지에서 산불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적용을 해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 울진 등 대형 산불 발생지에 대해서 인공보건과 자연보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럴 때 이제 인공보건은 이제 목재 생산림부터 맞춤형 조림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연보건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써주면 되죠. 20 바이 20 0.04헥타 표준지를 떠서 표준지를 조사해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산림청에서 2022년도 대형 산불 울진 났기 때문에 지금 보건 계획 같은 거를 세미나를 1, 2, 3, 4, 5 계속 조림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거 다 나오는 것입니다. 벌채지 안에 참나무가 있는 것. 만약 울진 같은 경우에는 산 록부, 산 이제 밑에 부분, 산복부 이런 데는 소나무가 많았을 것이고요. 근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참나무류가 있다면은 이런 참나무류가 헥타당 5,000번 정도가 자라고 있었다. 헥타당 참나무 그루터기가 900개 정도가 된다. 이럴 때 뭐 세미나에서 약간 줄여서 500개 정도만 있어도 우리 인공보건으로 자연보건을 하자. 헥타당 어린 나무가 뭐 5,000번으로 이렇게 조림 예외지역에 범상되어 있는데 탄력성 있게 300번을 하자. 이런 데는 돈이 좀 적게 들게 자연보건을 하자. 이런 식으로 답을 작성하게 되면은 산불 방지에 대해서 자연보건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산림자원법에 의한 조림 예외지역에 대한 항목을 써주면서 설명하더라도 채점자들한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자원법에 의한 조림 예외지역 기출문제에 대해서 수치를 써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산불 방지에서 자연보건 방법하고도 연관지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